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김용삼 기자의 강의 중에서 러일 전쟁을 위한 일본의 첩보 작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905년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러시아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던 조선의 기대와는 반대로 일본이 압승을 하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일본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첩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대본령은 전쟁 시작과 더불어 러시아 내외의 불평분자들을 선동해서 1721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을 다도하게 하려는 첩보전을 수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임무는 유럽 사정에 밝은 아카시 모토지로 대좌에게 맡겼습니다. 국고가 출신으로서 육군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카시 모토지로는 1901년 1월 주 프랑스 공사관 무관을 거쳐서 1902년 8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 러시아 공사관 무관으로 전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카시는 천재적인 첩보 능력을 발휘하여 러시아 내부를 분열시켜 앞으로 있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자 공작을 펼칩니다. 당시 아카시 대좌의 가장 큰 무기는 공작 자금, 즉 돈이었습니다. 일본 세입이 불과 2억 5천만 엔이던 그 당시에 러시아 공작을 위해 사용했던 자금은 100만 엔 정도였습니다. 이 돈을 현재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약 5,4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액입니다. 일본 정부는 러일 전쟁을 수행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고 강화 조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일본이 패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기에 될 수 있으면 최단 전쟁을 빨리 끝내고 단시간에 강화 조약으로 몰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 내부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도록 반정부 세력을 부추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을 쓴다고 해도 일본으로서는 아까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 아카시를 비롯한 일본 외교단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거처를 옮겨 적국에서의 내란 유도 공작에 착수합니다. 아카시는 짧은 기간에 강력한 첩보 공작 네트워크를 구축하죠. 그는 영국의 전설적인 첩보원 시드니 라일리가 여순에서 보내온 요새 도면을 확보하였고 그 도면은 일본군이 여순 요새를 점령하는 것에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아카시는 제국 러시아의 안팎 혁명운동가, 불평분자, 독립운동가 등 주요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면서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아카시 사후에 발표된 낙화유수란 글에 의하면 아카시는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러시아 사회의 내부 분열을 위한 정보 수집, 동맹 파업, 동맹 태업, 무장 봉기 등을 획책했고 자신의 공작 덕분에 러시아 내에는 전쟁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어져 갔다고 합니다. 아카시는 스위스에 망명한 러시아 사회당의 레닌과도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카시가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의를 레닌에게 하자 레닌은 처음에는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가 타타르 사람인 그대가 타타르를 지배하는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일본의 힘을 빌리는 것이 무슨 배신인가 라고 설득하자 그제서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의 도화선이 된 1905년 1월 22일 피어의 1월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어의 1월 사건이란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노동자 집회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를 말하는데 이 사태도 아카시 공작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은 러시아의 성직자이자 혁명가였던 가폰 신부였는데 이 가폰 신부가 아카시 대좌의 주요 공작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여순 요새 수비대가 5개월에 걸친 혈전 끝에 일본군에게 항복한 지 20일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금속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노동자의 생활 개선을 황제에게 직접 청원하기 위해 데모를 벌였는데 그 데모를 지휘한 인물이 바로 가폰 신부였습니다. 이날 데모를 지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고 3,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의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러시아는 혁명의 깊은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김용삼 기자는 작가 시바 로타로의 저서 언덕 위의 구름에 근거하여 아카시아 활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돈을 투자한 만큼 러시아 국내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그것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재정 러시아의 요인들에게는 외정보다도 오히려 이 내정 면에서의 질서 붕괴 쪽에서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적당한 시기에 전쟁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국내의 소란과 만주에서의 패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 갔다. 시바 로타로는 아카시 대자가 러시아에서 친교를 맺고 공작을 진행했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닌을 필두로 해서 가폰당 총수 가폰 신부, 사상가 쿠로포트킨 공자, 핀란드 독립운동의 실야크스, 민권 사회당의 수령급인 플레하노프, 작가인 막심 고리키, 자유당 좌경파인 스베르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카시 대령은 이러한 거물들과 친교를 맺고 이들에게 아낌없는 자금을 지원하여 러시아를 혁명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내적으로는 혁명으로 힘들어갔고 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1905년 발틱해에서 출발한 발틱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 위해서 스시마 해협을 통과하다가 일본 함대에 격침당하게 되고 결국 러일 전쟁은 일본이 압승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첩보 작전은 소련도 했었고 일본도 했으며 지금도 중국이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비판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세계는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항상 유비무한으로 정신을 차리고 국력을 강화하며 경제도 부강하게 하면서 이러한 첩보 작전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하여 방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동해와 서해의 경계 철조망을 다 철거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강 수중보 철거, 탱크를 막기 위한 콘크리트 시설 철거 등 이러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미래를 내다보며 미리미리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 조선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러일 전쟁에 임하는 일본의 첩보 작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근대사 마지막 편으로 러일 전쟁 후에 망해가는 조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마귀의 괴기를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ream Korea